생벌을 절대 맞는 거 아니에요. 생벌 맞다가 진짜 죽어요. 봉침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쉽게 말하면 벌침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 흔히들 침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뾰족한 바늘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약침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사액을 혈자리에 넣는 한방적 시술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약침 중에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약침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봉약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봉침이라고도 하고요. 이 봉자는 벌봉자, 벌에서 추출한 물질을 약침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약침, 줄여서 봉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봉침은 뭐냐면, 벌침은 우리가 원하는 유효 성분이 멜리틴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벌이 쏘는 독에서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물질도 있어요. 멜리틴 이외에 나머지 다른 펩티드 효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봉침을 맞아보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벌에 딱 쏘였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어오르죠. 그리고 가려워요. 벌에 쏘인 부위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파랗게질까요? 하얗게질까요? 빨갛게질까요? 빨갛게 돼요. 벌이 쏘인 곳에 피가 몰려든다는 거예요. 피가 하고 있는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물질을 순환을 시키죠. 그리고 산소를 공급을 시키고 나쁜 거를 버려주고 좋은 거를 갖다 주는, 혈류순환이 좋아지면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실제 살아있는 벌한테 맞으면 이런 부풀어 오름이라든지 나머지 반응들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성분만을 이용을 하고 필요한 효과 정도만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너무 큰 불은 피해를 입겠지만, 불을 잘 조절을 하면 엄청난 좋은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벌이라고 하는 벌의 독도 그냥 쓰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벌의 독을 정제를 하고 용량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혈의를 선택해서 정확한 진단하에 쓸 수 있다면 엄청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벌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법은 서양에서도 기원전부터 사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연히 동양에서도 기원전부터 황제내경이라는 책 그 이전부터도 봉약침을 실질적으로 사용해왔다라는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데, 이 봉약침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사용해왔던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고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생벌을 잡아다가 직접적으로 맞는 것들은 많이 보셨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벌을 잡아서 맞게 되면 꿀벌에서 나온 침이 박혀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환웅이 되면 안에 고름이 돼요. 치료를 하려고 하다가 더 큰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벌을 절대 맞는 거 아니에요. 생벌 맞다가 진짜 죽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생벌을 왜 그렇게 맞겠어? 그 아픈데도. 그만큼 봉침 효과는 좋아. 하지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우리가 조절 가능한 불을 써야 나한테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처럼 이 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A라는 벌과 B라는 벌이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독의 농도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어떤 특정 부위에 한 마리 정도로 나왔을 때 기대하는 효과와 B라는 벌을 사용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너무 높아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효과를 낸다든지 또는 너무 많은 부작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용법과 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멜리틴 농도에 맞춰서 적정한 용량을 적정한 혈의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루봉독이라고 해서 벌에서 직접적으로 추출한 독을 건조를 시켜서 가루봉독의 형태로 저희가 다른 식염수에 희석을 해서 쓰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기에서 유효 성분만 연구실에서 적정한 농도를 맞춰서 생산되고 있는 약침을 저희가 한의원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봉독에서 알러지 성분을 제거한 봉약침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훨씬 더 안전한 봉약침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먼저 다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봉침을 쓰게 되면 약간은 가려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혈류순환을 위해서 붓는다든지 붉어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개인차가 극명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명 중에서 극명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한 2명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하고 원내에서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원내에서 있으시다가 경과를 보고 가시라고 해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컨트롤 가능하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봉침을 맞고 최대 부작용 중에 한 가지가 가려움인데, 가려움이 나타날 때는 일단 긁으시면 안 돼요. 모기 물렸을 때 긁으면 더 간지러운 것처럼 절대 긁으시면 안 되고, 파스류, 벌레 물린 데 바르는 거, 그 다음에 또 따뜻하게 찜질하는 게 좋아요. 차갑게 얼음 찜질을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처음에는 약간 좀 더 간지럽다가도 훨씬 더 간지러움이 없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찜질을 하기가 불편한 위치라든지 찜질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집에 있는 드라이기를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물파스 같은 걸 바르시고 드라이기를 조금 뜨겁게 해서 대고 있으면 가려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려우시면 지르텍이라고 하는 알러지 약 조금은 복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저희 환자들의 거의 90% 봉침을 맞았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봉침을 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근골격계, 어디가 관절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아프다라고 하는 곳은 웬만큼 다 쓸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고 그래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라는 뜻이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에요. 공약침을 사용해서 우리가 혈류순환을 좋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가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그쪽에 원활한 순환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데, 거기에다가 봉침을 사용을 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저는 봉침을 쓰는 첫 번째 효과가 통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아픈 곳에가 어떤 효과를 낸다기보단 혈류순환을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통증을 줄여준다가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복약침에 가지고 있는 어떤 유효 성분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기전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가 나한테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통증 질환에 가장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특이한 케이스로는 대상포진 이후에 은은한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도 봉침이 효과가 좋아요. 통증 중에서도 가장 아프다고 하는 통풍에도 봉침이 아주 효과적인, 그리고 복직근 긴장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인 경우에도 봉침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디스크 탈출증이라든지 다른 협착증이라든지, 당연히 뭐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도 모든 통증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정확한 혈의에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만 한다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봉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봉침을 좀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테스트를 다 하면서 쓰기 때문에 간혹 너무 간지럽다든지 그런 경우만 배제를 하시면 꾸준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외부에서 진짜 생벌을 맞고 본인이 고생했다고 봉침 다 못 맞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진짜 예민하신 분도 계세요. 예전에는 사실은 봉침도 알러지 제거 방식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고 정말 잘 나오니까 일단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효과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봉침을 맞고 간혹 더 간지럽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가 술이에요. 술. 봉침 맞고 술 먹으면 안 돼요. 봉침 맞고 술을 먹으면 가렵습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봉침 시술을 받고 술을 드시는 경우에는 가려우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알러젠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음식들을 좀 드셨을 때, 원래 알러젠 성분들이 가장 많은 것들이 갑각류 쪽은 알러젠 성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봉침을 맞고 그런 경우를 드셨을 경우에도 좀 나타나실 수도 있다. 그리고 극도로 피곤하실 때, 우리가 봉침 같은 경우에는 기혈순환을 엄청 좋게 만들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 기혈이 너무 약해져 있거나 너무 피곤한 경우에는 봉침을 맞고 그 기운을 자기가 못 따라가서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봉침을 시술을 받고 난 뒤에는 편안하게 좀 쉬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약침이라고 쓴다고 하는 거는 꿀벌을 기준이
장수 말벌에 대해서나 이제 무슨 다른 말벌류들이 얘가 더 좋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벌들마다도 독의 양상이 많이 달라요. 하나하나의 개체마다의 성분 차이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달라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의사가 사용하는 봉침은 꿀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분을 짓게 되고 그 다음 거기서 알러지 성분을 제거를 한 상태에서 치료에 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